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하고 쓰리고 뉴스 잡기 김영민 아나운서와 영민한 뉴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바쁠 땐 지하철이 최고예요. 그렇죠. 차가 많이 막힙니다. 그러니까요. 어느 날은 또 지하철 이용하면 좋은데요. 우리 인생도 좀 속도감 있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슨 말이죠 이게? 예, 막힘없이 뚫렸으면 좋겠다 이 말인데. 네. 오늘 첫 번째 뉴스 국민의힘 소식인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치러진 하루 만에 윤 대통령이 신임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삼겹살 만찬을 가졌다고 하네요. 저도 삼겹살 만찬 가능한가요? 저희 좋아하잖아요. 네, 생삼겹살. 그렇죠. 네, 부탁드려요. 저희는 또 얇은 걸로다가 얇은 걸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먹고 바삭바삭하고 괜찮죠. 또 오늘 땡기네요. 네, 한동훈 대표가 이제 선출이 된 지 하루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로 이들을 초청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만찬을 가졌습니다. 네. 이렇게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식사 회동을 한 게 지난 1월 말 이후에 처음인데 약 반년 만이고요. 이렇게 새로운 지도부의 출범을 윤 대통령이 축하하면서 같이 민생을 살리고 개혁과제를 완수해가자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네. 특히나 단합을 정말 강조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삼겹살 여기에도 화합의 뜻이 담겼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언론의 해석인지 대통령실 입장인지 확인을 제가 정확히는 못했는데요. 네. 삼겹살에 무슨 화합의 뜻이 있습니까? 삼겹살에 모둠 쌈을 싸서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이렇게 쌈을 싸서 먹으면서 격이 없이 소통하고 화합하자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러브샷도 했다고 전해지는데 한동훈 대표가 또 술을 못 마시니까 맥주와 탄산음료의 러브샷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살리고 당정대가 이렇게 러브샷까지 했군요. 근데 이번 만찬에는요. 낙선자들까지 함께했어요. 네, 맞습니다. 원희룡 후보, 나경원 후보, 윤상현 후보도 이 자리에 함께 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전당대회가 그만큼 치열했기 때문에 화합하는 차원에서 다 같이 초청했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만큼 또 윤 대통령이 당정 화합에 신경을 썼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별도로 독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도 독대 일정이 확정이 돼 있는 건 아닌데요. 그렇지만 대통령실 관계자가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다 열려 있다고 보면 된다. 오늘이 아니라도 다음에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젠가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새롭게 국민의힘을 이끌어 가게 됐는데요. 지금 첫 번째 과제가 바로 최상병 특검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한 대표 입장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 최상병 특검법 당 차원에서 제3자가 특검을 고르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앞서 밝힌 바가 있는데요. 첫 출근길에도 관련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입장은 변함이 없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잘 설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래요? 민주당이 한동훈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기본이 안 되는 걸 밀어붙일 수 있는 게 민주주의냐. 대한민국은 막무가내식 억지를 제지할 만한 시스템, 국민적 수준이 있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그런데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히 최고위원들의 견제가 이어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민주당의 공세뿐 아니라 국민의힘 내에서도 견제구가 계속 날아오고 있는 건데요. 이 최고위원 중에 2등을 했었죠.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 최상병 특검법은 원내대표에게 전권이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 의사가 우선이다라는 거고 김민전 최고위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지금 당 내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입장을 낼 수 있는 거고 토론을 해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요.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건 원내대표가 추진하는 사항이다 하면서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쭉 구분하더라고요.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또 어떻게 입장을 정리해 나갈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국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참 재미있는 장면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 방송 자주 나오시는 최민희 의원, 네. 최민희 의원이 귓속말로 맞습니다. 얘기를 한 부분도 저랑 있는데. 싸우려고 하면 안 된다. 네, 하시면서 서로 견직을 날렸던 것 같은데 인사청문회 첫날 어땠습니까? 네, 어제 국회에서 열렸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여야 입장 첨예하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적임자다. 민주당은 사퇴하라. 였는데 네. 최영두 의원은 유리천장을 뚫은 여성 언론인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를 새롭게 진작시킬 뿐이다라고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황정아 의원, 민주당 소속 의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서 메카시즘에 휩싸인 극우 유튜버스러운 인사다. 이렇게 뭐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예.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메카시즘에 휩싸인 반공산주의적인 뭐 그런 뜻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또 굉장히 논란이 됐던 부분이 네. 이 후보자가 대전 MBC 사장 시절에 법인카드를 유용했다 이런 의혹인데 네. 이 사용 내역에 대해서 공방이 오가다가 네. 결국에 오는 27일에 대전 MBC를 직접 방문해서 현장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이 MBC가 각 지역에 있잖아요. 이 지역에 있는 것들이 이게 각 사무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영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공방이 오가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후보자는 과거 발언에 대한 비판에도 사퇴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분명히 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과거 발언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이런 지적이 나오자 소셜미디어에 올린 많은 글은 정당인 아니면 자연인으로 활동했을 때 쓴 글이고 네. 공직에 들어가면 이 부분은 철저히 중립성을 갖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언론인, 경영인으로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받겠지만 그냥 자연인으로 말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요. 방통위원장 이 자리가 이렇게 험한 자리입니까? 벌써 세 번째인 것 같은데요. 방통위원장도 좀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청문회 소식 계속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검찰 소식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두고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수사팀 간에 충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수사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진상 파악을 지시한 이후에 네.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여기에 대해서 좀 정면으로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요.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이 진상 파악 절차는 연기하고 필요하면 자신만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맞선 겁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팀 내부에서도 네. 이 검사들을 악의로 만들었다라는 반발이 나왔는데 네. 이 악의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네. 이원석 총장이 계속 법불 악의라는 이 사자성어를 강조해왔거든요. 이게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라는 뜻으로 이제 굉장히 투명하게 조사하겠다, 수사하겠다 이런 걸 천명한 거였는데 네. 여기서 살짝 비틀어서 이 검사들을 권력에 아부하는 법 불악의가 아닌 법악의로 만들었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수사했는데 우리가 무슨 권력자의 아부한 것처럼 만들었느냐? 맞습니다. 이런 분위기네요. 그래서 진상조사에 나서겠다던 대검도 한 발 물러선 모습이에요? 네, 맞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차분하게 진상 파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한 톤 누그러진 입장을 낸 건데요. 네. 내부 갈등이 계속 확산하자 이걸 좀 막겠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진상 파악에 반발해서 한 검사가 사의를 표명을 네. 했었잖아요. 다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김경목 부부장 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예.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 복귀해 줄 것을 당부했고요. 그래서 김 검사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와 처리를 위해서 다시 복귀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요. 우리 공부할 때도 갑자기 엄마가 이거 먹고 해라 이러면 왜 이래 이러면서 전 먹었는데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진상 조사를 한다. 차분하게 진상 파악을 하겠다. 이러면 또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예, 여러 맞습니다. 가지로
수사가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권익위도 이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봤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입장이 조금 달라진 겁니까? 네, 어제 국회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해서 저희도 권익위도 이건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서 권익위가 사건 의결서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명품백이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를 가정해서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적시를 했었는데 이것과는 뉘앙스가 좀 다른 답변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야권에서는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측의 진술에 발을 맞추려다가 혼선이 생긴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민주당 관계자는 권익위가 대통령실에 면죄부를 주려고 여러 상황을 가정해서 방어를 하다가 결국 입장이 난처해진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누가 뭔가를 주면 반드시 뭔가 대가가 있다는 거. 예, 하여튼 오늘의 인사이트인가요? 오늘의 인사이트입니다. 예, 김 여사에 대한 이 명품 가방 파우치는 어떻게 될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민한 뉴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영민한 뉴스 여기까지 하고 김영민 아나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